캔들 워머 작동을 안 한대요. 제품이 작동을 안 할 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거 수리. 잘 작동하네요. 전류 측정 저항이 행운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럭키세븐입니다. 캔들 워머 수리 요청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물론 가족 지인 요청입니다. 작동을 안 한대요. 뭐가 문제인지 살펴봅시다. 일단 전원이 들어와 있는데 켜도 반응이 없죠. 보니까 뭔가 조절하는 게 있어요. 조광기인 것 같고, 저는 캔들 워머라는 거 사실 처음 보거든요. 안에 할로겐 램프가 들어 있습니다. 뭐가 이런 제품이 작동을 안 할 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거 당연히 소모품을 제일 먼저 확인을 해야겠죠. 이것도 특이하네. 흔히 보는 MR16 할로겐 램프처럼 생겼는데 소켓 모양이 다릅니다. 이건 MR16 규격이 아니네요. 제가 이렇게 처음 보는 것처럼 촬영은 하고 있지만 사실 사전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이런 규격을 GU10이라고 한답니다. 무슨 꼭 옛날 형광등 회로에 들어가는 스타터 전구 단자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규격, 외형적인 규격 말고 이제 전구의 스펙이라고 할까요? 소모품을 교체를 하려면 동일 스펙으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빛이 반사가 돼서 잘 안 보이는데 220V 50W라고 나와 있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12V 50W의 MR16이랑은 다르죠. 자, 그래서 12V 전원으로 얘를 테스트 해볼 수는 없겠고, 그렇다고 220V 전원에 직결해서 테스트하기는 위험하고, 저항을 재보면 됩니다. 전구가 끊어졌는지 안 끊어졌는지. 테스터기를 가져와서 저항 측정 모드에 놓고 양 단자를 측정을 해봅니다. 반응이 없죠? 이렇게 딱 접촉했을 때 뭔가 기별이 와야 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전구라면은 저항값이 떠야 되는데 반응이 없어요. 완전히 속에서 끊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손을 대면은 사람의 인체 저항도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완전히 단절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동일 사양의 새 전구 50W 220V 소켓 타입은 GU10. 어디 써있냐? GU10 여기 있죠, 가운데. GU10 이거를 구입을 해서 다시 장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조광 스위치는 꺼놓고 전원을 투입하고, 자, 조광 스위치를 넣어 보겠습니다. 잘 작동하네요. 대개의 경우에 뭔가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기 제품이 작동을 안 한다면 소모품을 제일 먼저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별다른 고장인 게 아니라 소모품이 수명을 다한 거라서 소모품 교체로 간단하게 끝이 났습니다. 너무 싱거울이 많지 간단하게 끝나서 그냥 이걸로 끝내버리면 뭔가 럭키세븐 채널에 이런 유튜브 각이 안 나와. 이거 유튜브 각 아니야. 그래서 추가적인 것 몇 가지를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겉모양이 굉장히 비슷하지만 전기적 사양이 다른 MR16 할로겐 램프입니다. 하는 일의 양은 같습니다. 얘도 50W
얘도 50W. 그런데 전기적 사양은 얘는 220V, 얘는 12V. 이렇게 다르죠. 켜서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 220V가 들어갔지만 50W의 출력이 나오는 상태이고, 얘는 12V. 자, 자동차 점프 스타트 배터리입니다. 12V. 네. 매우 밝은 빛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앞에 디퓨저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체감상 이게 더 밝아 보일 정도입니다. 또 이왕이니까 뭘 해볼까요? 전류를 한번 재볼까요? 자, 여기 10A까지 측정할 수 있는 단자에 꽂고 AC/DC 켬용 10A 전류 측정 모드에 두고 자, 이렇게 측정을 하면 4.2A 4.2 곱하기 12 하면 얼마죠? 48에다가 24 50.4W 맞죠? 네. 전압을 보면 자, 이 배터리 전압을 재보면 12.17V가 나오는 이 배터리로 전류를 흘려서 50W의 출력이 나왔습니다. 저항값이 다르다는 얘기겠죠, 결국. 자, 이 램프가 식어가지고 저항치가 조금 작동 중일 때에 비하면 좀 낮을 수도 있습니다만 (0.4ohm) 0.4ohm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GU10 램프는 저항이 91.4ohm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저항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전압과 전류에서 같은 와트가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에 할로겐 전구가 등장을 했으니까 할로겐 전구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고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사용하던 백열 전구에 비해서 할로겐 전구가 갖는 가장 큰 외형적인 특징을 꼽으라면은 아무래도 사이즈가 첫째 가는 특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을 보면 할로겐 램프가 일반 종래의 백열등 대비 더 밝습니다. 사실 이제 밝다는 거는 약간 주관적인 느낌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면 채곤도가 더 높습니다. 과거에 백열 전구는 그 유리구 내부가 거의 진공에 가까운
상태이거든요. 왜냐하면 비록 3000도로 가열했을 때 이 텅스텐 필라멘트가 녹아내리지는 않지만 그 안에 산소가 있으면 산소랑 화학적인 결합을 해서 산화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전구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산화 방지 차원에서 전구 내부를 진공으로 만들게 되는데, 자, 물질의 세 가지 상태, 고체, 액체, 기체, 이 상호 간에 상태 전이가 일어나죠. 열을 가하게 되면 고체는 액체로, 액체는 기체로,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고체에서 바로 기체로 이렇게 바뀌기도 합니다. 고체가 바로 기체로 변하는 것을 승화라고 하죠. 냉동실에 얼려놓은 얼음도 물로 변하지 않고 곧바로 승화에 의해서 증발해서 점점점 크기가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매우 뜨거운 필라멘트가 진공 상태에 놓여 있게 되니까 승화가 비교적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구를 오래 쓰게 되면 전구가 새카맣게 타는 흑화 현상이라는 것이 발생을 하죠. 우리가 흔히 새까매지니까 탄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안에 산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화가 되는 그런 연소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승화된 필라멘트 증기가 유리구 내부에 다시 증착이 되는, 그러니까 기체 텅스텐이 고체 텅스텐으로 얇게 코팅이 되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것을 이제 밖에서 바라보면 전구 표면이 시커멓게 변하는 걸로 보이게 되죠. 두 가지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전구의 밝기가 점점 감소한다는 것과, 두 번째는 이렇게 필라멘트가 승화를 해버리면 아까 냉동실의 얼음이 크기가 작아지는 이야기 했던 것처럼 필라멘트가 점점점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약 1000시간 정도 사용하고 나면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이 필라멘트의 얇은 부위가 끊어져 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 유리구 내부가 진공이 아니라 이번에는 할로겐족 기체랑 그 다음에 비활성 기체. 요즘은 비활성이란 말을 잘 안 씁니다.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들 기체가 반응성이 없다고 해서 비활성 기체라고 불렸는데, 이후에 이런 기체들조차도 반응성이 확인이 되면서 비활성이라는 말보다는 희소기체라고 많이 불리게 되죠. 아르곤, 네온, 크립톤 같은 이런 기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희소기체와 할로겐 기체의 혼합기체를 전구 안에 봉입을 해 넣으면 두 가지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진공일 때에 비해서 전구 내부에 압력이 있기 때문에 승화가 덜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아무 기체가 아니라 특히 할로겐 기체가 들어있는 이유가 이제 두 번째 요 효과를 보기 위함인데, 승화를 많이 막아는 주더라도 완벽하게 없앨 수는 없죠. 그런데 그렇게 약간 승화가 일어난 텅스텐 기체를 이 할로겐족이 화학적으로 결합을 했다가 다시 유리구가 아니라 필라멘트에 증착이 되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할로겐 램프는 일반 백열등이랑 동일한 온도까지 가열해서 사용을 하면 수명이 훨씬 길어집니다. 자, 여기서 타협을 하나 볼 게 있죠. 시간을 많이 늘리는 것도 좋지만 백열등이 사실 불빛을 보면은 예전에 다른 대조군이 없을 때야 그게 흰 불이라고 했지, 요즘 같은 LED나 형광등에 비해서 보면 형편없이 누리끼리한 불이죠. 그런데 할로겐 등은 어디서 타협을 받냐 하면 온도를 더 올립니다. 백열 전구가 3000K라고 하면은 할로겐 등은 더 올립니다. 몇 K인지 숫자는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좌우지간 일반 백열등보다 더 높은 온도로 가열을 합니다. 그러면 온도를 더 높였기 때문에 수명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수명이 너무 줄어들 때까지 올리면 안 되고, 어느 선에서 타협을 보냐 하면 수명이 2000시간 정도 되는 만큼 온도를 올립니다. 그러면 색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이 있고 기존 백열등에 비해서 훨씬 밝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할로겐 등이 어디에 많이 쓰이냐 하면 자동차 헤드램프, 그 다음에 이런 스팟 조명, 이런 곳에 많이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외형적인 특징 이야기할 때 전구의 사이즈가 작다고 했는데,
이런 승화가 덜 일어나고 승화가 일어나더라도 유리에 증착이 안 되기 때문에 전구를 작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 백열 전구를 이렇게 작게 만들면 증착이 더 많이 일어나겠죠. 흑화 현상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표면적을 넓힐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반대급부로 할로겐 램프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점, 필라멘트와 유리구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일반 백열 전구도 작동 중에 만지게 되면 화상을 입을 만큼 뜨겁지만 할로겐 램프는 훨씬 더 뜨겁습니다. 잘못 만지면 정말 큰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작동 중에 물이 튀거나 이런 이물질이 묻거나 하면은 폭발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할로겐 전구를 다룰 때는 이러한 유의사항들도 염두에 두어야 하고, 특히나 파손에도 주의를 해야 되는 게 할로겐족 기체는 독성을 띠고 있습니다. 할로겐 기체 그러면 우리가 제일 가까이 알고 있는 건 염소가 있죠. 염소 독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브롬, 요오드, 이런 할로겐족 원소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다른 말로 불리던데 브로민, 아이오딘, 적응이 안 되네요. 배울 때랑 달라서. 자, 어지간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소모품을 교환한 캔들 워머, 이것만 보여드리기 아쉬워서 몇 가지를 더 보여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더 흥미롭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행운을 빌어요.